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여성의정 경기정치학교 4기 우리 동무님들을 모시고 이제 여성 정치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좀 담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저희 자기소개를 해볼 텐데요. 저는 사무국장이고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하는 일은 정당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그다음에 저는 감사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님 기획국장님이신데 돌아가면서 한번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이신도시에서 오는 최종숙입니다. 지금 현재 동탄 이신도시 7동의 자치단체 계획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동안구 간양동에 거주하는 박정옥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면서 아들,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파이팅 하면서 다 같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살고 있는 윤영래라고 합니다. 저는 무역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한국여성의정 경기정치학교 4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젊고 똑똑한 여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정치에는 뜻이 없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젊은 여성들이 꼭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젊은 여성들의 뒤를 밀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의정 경기정치학교 4기 기획국장을 맡고 있는 파주에서 온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 지망생으로서 이번 경기 정치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이해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회장님을 비롯하여 너무 좋으신 분들을 뵙게 되어서 제가 앞으로 정치 지망생으로서 함께 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슈 한번 포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저출산, 이제 출산율 0.78 너무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저는 미혼이고 이제 기혼이시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지역의 여성분들이 모이셨는데 각자 혹시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런 저출산의 해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특히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소감을 한번 돌아가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먼저 혹시 나서실 분 있으실까요? 하나 날 때쯤 후하게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안 나는 한 사람도 안 날 사람들이 하나는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씩은 낳더라도 이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는 자 얼마를 줄게 돈으로 한 사람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1억을 줄게 요 때는 키울 때는 1억을 줄게 그때는 얼마를 줄게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요즘 신혼 부부들이 안 낳는 아이를 하나는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통계를 좀 보고 왔는데요. 그 2021년 기준으로 그 결혼 비용이 2억 9천만 원이라고 해요. 신혼부부가 결혼하는 드는 비용이. 근데 참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30 남성분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결혼 문화상 이제 남성분들이 집을 해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요새 취업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나라 그 남성들에게 그 젊은 남성들에게 지워지는 그런 굉장한 부담 이런 걸 좀 우리나라의 결혼에까지 다다른 문턱이 너무 높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남성분들도 조금 더 여성들도 좀 기대를 좀 낮추고 약간 남성들도 조금 덜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좀 결혼 문화가 한마디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친구가 뉴욕에 살고 있는데 네. 그 친구가 하루는 참 너무 한국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왜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왜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냐고. 그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 옛날에는 집 없어도 결혼 잘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혼부부가 그 신부가 전세를 줘서 나는 안 산다. 네. 제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사랑만 있으면 됐던 그런 시절이 참 그걸 읽으면서 그리웠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이들이 네. 그 왜 관련된 것을 한번 토의해 보면 어떨까요? 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각자 부모님들의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희는 월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저희는 하나하나 채워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네. 제 아는 또 친구의 언니가 한 18년 동안 사귀었는데 결혼 정년기가 돼서 그 남자가 의사였나 봐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열세 몇 가지 해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결혼을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 케이스도 저는 봤는데 그것 또한 저는 그런 거 보고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아까 지금 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인해서 만났으면 그걸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부터 물질적으로 시작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 사랑이 없이 물질로만 결혼을 하다 보면 네. 나중에 어려움에 맞닥뜨려졌을 때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만약에 정말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 정말 각자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해야 그게 건강한 가정 생활이 이끌어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낳은 아이들이 더 성장할 때도 건강하게 자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체킹해서 만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다 보면 서로가 사랑보다는 물질이 더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맞춰지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고 거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각자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세대가 많이 배웠잖아요. 네. 배운 만큼의 어떤 그런 거를 물질적으로 감안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서 아까 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때 우리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어렸을 때 그게 됐는데 지금은요 전세 1억에 살던 것들이 1억에 살았는데 이제 2년 되고 나니까 1억을 더 올려달라 그래요. 그럼 얘네는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작은 데로 더 불편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고 안 쓰고 둘이 열심히 살았는데 2억을 간신히 만들어서 이제 2억을 주고 왔는데 집값은 1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을 어떻게 조정하는 주택공사라던가 네. 나라에서 기반적으로 그 틀을 좀 네. 젊은이들에게 확실하게 너네 결혼하면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이거 해줄게 너네 결혼해라. 네. 그러면 집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요즘 LH나 SH나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 전에 그런 혜택을 줘야 안정감이 그쵸, 들고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그런 순서인데 결혼을 먼저 해놔야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좀 정말 힘드시겠지만 청년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요.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맞아.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정말 네. 사랑은 하지만 네. 잘 곳이 없고 살 곳이 없는 그래. 게 근데 현실인데. 어떡해요. 그 현실 때문에 못하는 네. 거는 너무 가슴 진짜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아까 아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들이 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청년 도약 계좌도 있고 청년 희망 적금 뭐 이런 거 되게 많긴 하거든요. 또 되게 다양해요. 근데 되게 좀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뭐 청년들 뭐 이렇게 목돈 만드는 거, 뭐 윤석열 정부 때 뭐 이렇게 뭔가 정권바의 정권으로 그런 게 약간 좀 포퓰리즘 쪽으로 이렇게 그 태그를 달고 청년들이 향한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고 그 다음에 좀 조그맣게 많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몰아서 팍 주는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 남성들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군대 간 다음에 이제 그 요즘 이제 사병들의 이제 그 월급을 올려주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올려준다고 하잖아요. 사병들 병사들 월급. 그럼 그거를 좀 그 군사들을 위한 그런 2년 동안 복무하면서 이렇게 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고리로 이렇게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 뭐 150만 원을 받는다 치면 뭐 100만 원을 저금하면 뭐 파격적으로 뭐 30만 원 얹어준다던가 매달 뭐 정부에서 이렇게 납입해주는 형식으로 목돈을 그래서 이제 복무해서 나올 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자신의 사회적인 기반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게 물가가 너무 많이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론 그런 것도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자율이 낮다던가 그래서 좀 이렇게 별반 혜택이 없는 그런 게 많은데 좀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희 아들이 지금 강남에서 학원을 하고 있어요. 학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학원한 그 대표자들한테 네. 얼마만큼 대출해주겠다. 그리고 난 1,000만 원씩 받은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그 1,000만 원씩을 받아서 지금 코로나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안 했으면 어느 정도 숨통을 터서 그 돈을 지불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달달이 100만 원을 지불해라. 1,000만 원을 대출을 그때 당시에 해줬어요. 자세히는 말을 안 해요. 안 하는데 내가 알기로 1,000만 원 해줬으면 그걸 어느 정도 좀 지나서 그 돈을 지불하라 해야 되는데 불과 코로나가 지금 마스크 벗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돈을 100만 원씩 갚아라. 그렇게 한다면 그 받은 1,000만 원을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이자만 내고 있어도 되는데 네. 원금 번전 다 해서 내라. 그러면 모든 사업자들이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코로나가 있어서 사업을 못해서 무너진 사람도 너무나 많았고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도 어떻게 세계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숨통을 좀 터지게 해야 되는데 유예기간을 나라에서 준다든지. 유예기간도 없고 네. 그리고 나라에서 뭐 집값은 팍팍 지금 올라가도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게 얼마 전에 저희 지인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자기 딸하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결혼을 안 한대요. 딸이 왜? 이 남자 쪽에서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럼 집이 보통 10억이 되잖아요. 거의 5억에서 10억인데 집이 있어야 되고 직장도 확실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인물도 세 번째는 인물도 있어야 되고 이런 차례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자기가 벌어 집 절대 못 삽니다. 저희가 나이가 있어도 저희들은 다 올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아왔지만 어떻게 집을 5억 10억 주고 해줄 수는 없으니 본인들이 결혼 안 한다는 이유가 그것 같아요. 네. 그럼 나라에서 어느 정도 젊은이들 지금 조금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느 정도 결혼하기 전에 네. 젊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면 아 이런 일도 있구나 해서 쉽게 될 텐데 여자 쪽에서는 남자의 능력을 바라보지만 또 남자 쪽에서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되죠. 네. 또 학교 졸업해야 되죠. 또 대학원도 갔다 와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돈 벌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럼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네. 집값은 많이 오르는데 어떻게 부모님 내 집 있으면서 또 자식들한테 집을 10억 주고서 하느냐고요. 네, 네. 그게 힘들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좀 그거를 조금 잘 네. 나라에 좀 하셔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젊은 아이들의 네. 젊은 청년들이 살아가는 방법, 네네. 정책을 조금 이렇게 좀 잘 더듬어서 좀 결혼을 그래야 결혼을 한다는 거지. 아무 능력 없이 여자도 안 올 뿐더러 네네. 남자 역시도 능력 없이 결혼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두 번째예요. 네네. 결혼이 먼저지 결혼해야 아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를 먼저 많이 낳아라, 뭐 몇을 낳아라, 몇 명 낳으면 하자겠다. 결혼을 우선을 먼저 자리를 잡아주고 아이를 낳아야 해야 되는데 결혼할 미천이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네네. 요즘은 또 자식들도 많지 않고 한 명 하면 두 명인데 그래 좀 그런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젊은 청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모든 물가는 비싸지 또 직장도 쉽게 구하기도 힘들지 참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전부 돈이네요. 다 돈이죠. 네. 다 돈 돈이에요. 문제네. 네, 그 우리 회장님께서 네. 이제 아들 가진 어머니로서의 입장을 되게 잘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 딸의 입장에 이제 저 이제 그리고 이제 30대 제 생각에 3대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제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도 이제 거의 대부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물론 사랑하지만 아이를 낳기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결혼하면은 이제 내 여자 인생 끝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내 커리어가 사실상 다시 그 육아 그 휴직 쓰고 다시 복귀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제 경단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근데 경단녀가 되기에는 너무 우리 청년 여성들 스펙이 우수한 거예요. 이제 그냥 전업주부 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토론 때 이제 말씀하신 게 구조적 성평등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2030 여성들이 다 많이 이재명으로 몰렸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 느끼는 그런 직장에서의 구조적 불평등 그런 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많은 3대녀들의 표를 이제 민주당이 뺏겼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여성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조금 말씀을 조금 아쉽게 하셨다.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구조적 성평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직장에서 뭐 경험하셨다던가 아니면은 뭐 혹시 뭐 경력 단절의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성분들이 가정을 가지면서 아이 1명, 2명, 3명을 데리고 있는 그 젊은 엄마들하고 제가 동탄 7동에서 지금 자치 계획들 하면서 저는 나이가 60대지만 조금 목소리 크게. 네 40대 보통 30대 후반 엄마들 아이 1명, 2명, 3명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벌어가지고 온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네. 본인이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키우고 아침에 아이들 보내고 직장을 나가기 쉽지가 않고 그 육아가 뭐 남편하고 서로 있다 하지만 여자 할 일이 따로 있거든요. 남자들이 아무리 휴가를 뭐 맡아서 아이를 돌본다 해도 여자 할 일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자 하는 일은 남자가 하는 밖에서 하는 일이지 안에서는 아무리 잘한다 해봐야 별로 효과적인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진짜 남자들이 요즘, 다 해놓으면 여자들이 또 해야 여성분들이 엄청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네. 2030 남자들 잘 못 알아들걸요. 방금 얘기 뭔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못 알아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시부모님이 치매가 오셔서 두 분을 지금 모시고 있지만 네. 남편한테 그랬어요. 어느 정도 분담을 좀 해달라. 네. 해봤어요. 해봤는데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냐? 남자이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일은 잘하지만 집에서 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 들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젊은 엄마들이 남편이 육아 휴가를 받았다 해도 퇴근해갖고 여자분이 오면 여성분이 오면 본인이 다 할 거예요. 별 효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래서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애초에 시작도 안 이래서 하려고 결혼도 하는 안 하려고 한 것 같고 네. 그런 제 지금 생각은 결혼하지 말아라 하고 싶은 정도예요. 네, 왜냐면 그런 내가 너무 분들 힘들었기 많아요. 때문에 네. 네, 저도 며느리를 보고 있지만 저희 며느리한테 아이를 둘 이상 낳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갖고는 싶지만 네. 손녀를 갖고 싶고 손자를 갖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 고생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정에서 아이 키우려 그따위에서 남편이 벌어준 것 같고 쓰면 되겠지만 네. 그래도 완전히 묶이잖아요. 네. 우리 시절 때는 그냥 묶여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나 보다. 아니면 그냥 새벽에 밥 안 먹고 굶고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젊은 엄마들은 굶어가며 절대로 안 희생 안 해요. 절대. 왜? 그만 먹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시대가 네, 시대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지금 며느리한테도 설거지 소리 못 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고생하고 말자 이 시기인데
젊은 여성분들이 참 결혼을 안 한다,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걸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진짜. 저는 되게 그 공감이 가고 저도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좀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남성들의 이제 가사 참여. 오케이. 네. 사실 지금 요즘 출산율 0.78 맨날 그거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는데 맨날 저출산하니까 여성들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지고 그럼 남성들은 맨날 뭐 부동산 집값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니까 남성들이 가사를 좀 더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야 여성들도 아, 이 남자친구가 좀 이제 결혼하면은 좀 나 애기 낳고 조금 도와주겠구나 이런 그 안심을 그것도 이제 남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잖아요. 단순히 경제 뭐 이제 여자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요즘 여성들이 이제 경제 생활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 남자가 과연 내가 결혼하고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자기 커리어만 맨날 출근하고 밥 먹고 나가고 돌아오고 이게 아니라 좀 그런 동반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남성들은 계속 집값 얘기면 2030 남성들은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젊은 여성들이 봤을 때 맨날 집값 타령만 하지 뭔가 내가 아내 여자친구의 뭐 설거지를 더 도와줘야겠다. 내가 군대 다녀오고 뭐 육아휴직 뭐 쓰고 뭐 아내 뭐 모르겠어요. 뭐가 됐든 뭐 이거 경험 안 해봤으니까 뭐 입덧을 하면 그걸 도와줘야겠다. 내가 애를 더 봐줘야겠다. 아니면 뭐 카풀을 해서 뭐 애기를 뭐 보는 거는 아내가 하더라도 자기가 뭐 어디 데려다 주는 건 내가 하겠다. 뭐 이런 뭐가 됐든 간에 청년 남성들이 그런 가사에는 전혀 포커스를 두지 않고 집값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보면 네. 저기 사무국장님 말씀하실 건 이제 미혼이다 보니까 네. 아직 잘 노트를 못 하기는 하시잖아요. 네, 네. 지금 요즘 보면 이제 신혼부부들이 보면 보통 이제 요즘 육아 수당이 있고 육아 휴가가 다 있어. 남편도 네. 있고. 네, 이제 네. 요거는 이제 공무원들하고 대기업에 대한 이건 네. 정책이에 보면은. 네, 네. 근데 일반인의 이제 정책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부부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책을 우리 공무원들랑 모든 대책을 정치에서 쏟아놓으면 일단 먼저 가져가는 게 누가? 대기업하고 공무원들이 먼저 맞아요. 그렇죠. 받아먹어요. 그렇죠. 네. 맞아, 그래서 맞아. 이런 부분은 또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가면서 밑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또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아마 정치가 이렇게 좀 맞아요. 시끄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나가려면은 신혼 부부들을 어떻게 하면서 정책을 나가야 될까? 이제 우리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좀 더 또 크게. 네. 많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면 신혼 부부는 이제 결혼할 때 자 우리는 어차피 맞벌이야. 네. 맞벌이는 당신은 뭐라고 당신은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 속에서 이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요즘은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율이 싸요. 이자율을 싸고 요즘 뭐 또 이제 청년 주택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청년 주택에 대한 것을 저는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 요만한 학고방 같은데 7평, 8평짜리 그걸 청년 주택이라 하면 주면서 거기서 살으라면 여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사실은 한 10배평, 그래도 17평 정도는 줘야지 청년 주택 살다 보면 여기서 결혼할 수도 있는 자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아직 그걸 못하고 그냥 조그만하게 만들어야 청년 주택을 만들어야 된다,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만 하시지 사실은 별로 가져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정부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청년 주택을 좀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저는 하고 싶어요. 네.